안녕하세요. 남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미래행 교과서의 상처가 더 꽂히다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를 좀 읽어가면서 볼 건데요. 우리가 이 상처가 더 꽂히다 외에도 이렇게 하나의 그 글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까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자, 여러분 지금 어린 매화나무라고 하는 것과 400년 고목, 이 고목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나무를 말하죠. 400년 고목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어린 매화나무는 꽃이 피느라 한창이고 이 고목은 꽃이 지느라 한창이래요. 이것을 통해서도 또 대조가 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린 매화나무와 그 고목, 400년 고목이 대조가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걸 표현함에 있어서 뭐뭐 하느라 한창이고 뭐뭐 하느라 한창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대구법 쓰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려섰다. 자, 여러분 지금 꽃이 피느라 한창인 건 어린 매화나무입니다. 사실 더 뭔가 예쁘고 그렇게 좀 생명력이 좀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경꾼들이 고목을 바라보고 있대요. 고목에 몰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자, 지금 여러분 지금 그 고라고 하는 이것을 반복을 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뭘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 고목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고목이 뭐 이렇게 오래되었다 이게 아니라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튀어나왔다라고 하면서 이 고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운율을 만드는 동시에 이 시각적으로 고목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굵다란 혹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거무죽죽한 혹도 구멍도 모양 굵기 깊이 빛깔이 다 다르다. 지금 계속 고목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목이 막 진물도 잡혀서 막 이렇게 막 패여 있고 상처가 굉장히 많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거무죽죽한이라고 하는 색채 이미지. 색채 이미지가 나오면 바로 시각적 심상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고목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바삐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자,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입었고 지금 모습이 이런데 거기에다가 새 진물, 그러니까 진물이 그 옛날에 나오는 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 진물이 번지는 걸 개미들이 바삐 오르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새 진물이 번지는가 보다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고목은 굉장히 의연하고 의젓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도 굉장히 숭고하고 굳건하게 서 있는 고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군자 중 으뜸답다. 자, 그래서 고목에 대한 시적 화자의 그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으뜸이래요, 으뜸. 그래서 예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네, 참고로 이게 이제 그 사군자가 지금 매화난초 국화 대나무라 돼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어린 매화나무와 400년 고목이었는데 이 고목도 매화나무였던 겁니다. 그래서 매화예요. 그래서 사군자 중 으뜸답다 표현하고 있어요. 자, 꽃 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자,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막 꽃이 피고 있는 매화나무가 아니라 꽃이 지고 상처로 가득한 고목에 몰려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꽃 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으로 보이는가? 자, 이제 구경꾼들이 상처가 깊은 이라면 이 고목의 상처가 마치 훈장처럼 보이고 또 이제 그 상처가 도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마치 부적처럼 보이는 이 구경꾼들이 상처를 훈장과 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하는 모습들을 대구법을 사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년 못된 사람이 매화 400년의 상처를 헤아리랴마는. 사람은 100년도 못 살죠. 그런데 이 매화나무는 400년이나 된 고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화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거예요. 인간과 살아온 시간을 지금 비교해서 상처의 깊이를 인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요. 아무튼 그러려마는 그럼에도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본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자, 여러분, 쓸어보고 어루만지고 촉각적 심상이죠.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난다. 후각적 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심상 쓰이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자,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자, 그래서 여러분 도치법 쓰이고 있죠. 상처의 향기가 진동한다가 아니라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이렇게 말의 순서를 바꾸는 도치법 쓰인 부분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고목의 상처를 이렇게 후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상처야말로 더 꽂힌 것을.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막 상처에 향기가 난다고 하고 상처야말로 더 꽃이라고 하면서 이 역설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상처라는 건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것을 향기나 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속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역설적, 상처가 이 아름다운 꽃보다도 더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이 역설법이 쓰이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설법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 정말 많이 나와요. 역설법이 뭐죠, 여러분? 네, 역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순된 것들을 가지고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이 있어야 한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반어법과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도 좀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반어법이랑은 뭐가 다른지도 좀 구분할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요거 이제 이 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이와 읍내까지 50리기를 여행한 것도 5학년 2학기였던 것 같다. 자, 지금 글쓴이가요, 자신의 5학년 2학기의 일을 좀 떠올리면서 그 추억을 회상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딱 보면서 느끼심이 오셔야 돼요. 아, 이거는 수필인가 보다. 글쓴이가 지금 자신의 실제 경험을 가지고서 쓴 글이에요. 자, 여러분, 수필의 특징도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좀 간단히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필의 특징, 형식이 없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이제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글입니다. 누구라도 쓸 수 있는 글이에요. 그리고 이제 글쓴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하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들을 그 소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소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어떠한 일상적 소재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엇이라도 그 수필의 소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쓴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개성적이다라고 하는 특징도 우리가 확인을 해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이 수필의 갈래상 특징 묻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어째서 읍내까지 50리기를 여행했냐면요. 이제 책을 사러 간 거예요. 큰 서점에 가가지고 문제집이며 참고서를 사야 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멀어서 이제 좀 가기가 힘들었지만 읍내에 살고 있는 고모에게 이제 가가지고 자기로 하고서 가족들이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읍내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토요일로 길을 떠나가지고 한참을 걸어가지고 읍내까지 무려 4시간이 걸렸대요. 그 4시간 동안의 풍경을 막 묘사하면서 이제 갔는데요. 자, 거기 그 읍내를 보니까 되게 달라요. 자기가 있던 곳과 너무 다릅니다. 또 이제 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라고 하면서 이 복잡한 읍내의 풍경에서 오는 긴장감을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서점을 찾아갔을 땐 이미 해가 진 상태고 책도 너무 많아서 정신도 잘 못 차리고 자세히 보지도 못하고 책을 샀어요. 자, 그런데 밖에 오니까 이미 한밤중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서 고모네 집에서 어떻게든 자보자 하고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식당에서 어떤 아저씨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러 왔다 하면서 잠은 고모네 집에 잘 거예요 하고 말을 했는데 쪽지를 보고서 야, 이거 너무 멀다. 고모네 집까지 가기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들이 굉장히 따뜻한 그 호의를 베풀어요. 어떻게 하느냐? 군청 직원들이셨거든요. 이분들이 군청 숙직실에서 아이들을 재워주고 아침밥까지 먹여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아서 다시 서점에서 동화책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책들을 샀어요. 자, 그랬더니 돌아오는 길은 훨씬 즐거웠던 것 같다. 자, 이제 막 읍내에 처음 가고 막 불편하고 막 이렇게 해서 복잡하고 두렵고 막 이랬던 감정이 있었는데 이 돌아오면서는 즐거운 감정을 느껴요. 이 이제 그 따뜻한 호의를, 그 군청 직원들의 따뜻한 호의를 느끼면서 이제 마음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보는 풍경도 글쓴이의 즐거움을 반영해가지고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들이 이 풍경에서 묘사가 되고 있고요. 이 군청 마당에 늙은 느티나무와 마음씨 좋은 직원의 웃는 모습,
그리고 현덕의 소설 군맹 속의 인물들인 만수 또는 점숙의 모습과 함께 아직도 내 뇌리에 짙은 색깔의 그림으로 박혀있다. 글쓴이가 자신이 느꼈던 경험들을 이 그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글쓴이가 자신이 경험에서 얻은 그런 심미적 인식을 그림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글을 같이 읽어보았고요. 그러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의 시인이 느낀 심미적 인식과 그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인은요, 화자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뭐 화자라는 거는 나 아니면은 뭐 우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품 속의 화자가 나올 땐 이렇게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시에서는 화자가 이제 자신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뭐 나, 우리 같은 표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자를 직접적으로 등장시켰다고 하는 그 선지가 잘못된 답입니다. 자, 나머지는 어떤 점에서 적절한지도 꼭 여러분 공부를 해 두시고요. 이제 이것 외에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